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출장 일정으로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전 현직 대통령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주당 총재인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현 정부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본인의 아들인 아구스를 당선시키려고 조코이 측근인 현 주지사에게 신성모독 누명을 씌웠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울레마 협의회는 중국계 기독교도 아옥 현 자카르타 주지사가 작년 9월 대중연설 중 이슬람 경전, 쿠란을 언급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판정한 적이 있지요. 오늘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아옥 자카르타 주지사에 대한 반대 시위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홉 주지사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주지사 반대 시위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인리 투자 열풍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아옥 자카르타 주지사의 본명은 바수키 짜하야 푸르나마입니다. 그는 무슬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중국계 기독교인이라는 소수자 신분으로 자카르타 주지사에 오른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옥은 2004년 지역의회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다음해 바로 동블리뚱 도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골거르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아옥은 2012년에는 조코이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부지사에 입후보하게 됩니다. 그는 동블리뚱 도지사 시절부터 젊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로 유명했는데 그 이러한 이미지가 당시 솔로 시장이었던 조코이 이미지와 잘 부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 후보로부터 중국계 부지사가 당선되면 1998년 폭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새로운 개혁을 지지하는 자카르타 시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조코이 아옥 후보는 당시 주지사였던 파우지 보어를 꺾고 각각 주지사, 부지사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후 2014년 조코이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아옥은 주지사직을 승계하게 되며 그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정치적 소수자의 자격으로 중앙정치 무대의 꽃으로 불리우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계 기독교도가 주지사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가 강성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 방어전선 주도로 열리기도 하였으나 과감한 개혁과 부패 척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보건, 교육, 주택, 교통 문제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9월 플라우 스리브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던 도중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인용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설 중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긴 꾸란 5장 51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당신들의 권리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그 이러한 주장에 대해 꾸란 5장 51절에 속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면서 강성 이슬람 단체와 무슬림 신자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부정적 여론이 불거지자 아옥은 모든 무슬람 신자와 자신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더불어 자신의 말은 전혀 이슬람과 꾸란을 모독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대중연설에서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적극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다음 날 최고 권위를 가진 이슬람 신학자 협의회인 울라마 협의회가 아옥이 실제로 신성 모독을 했고 기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시위 사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무슬림 강경파는 작년 11월부터 자카르타 도심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아옥 주지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거듭 열었으며 결국 아옥 주지사는 이례적으로 선거 기간에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반대 시위가 촉발된 직접적인 원인은 간단한 듯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여기에는 종교, 정치, 인종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최근 무슬림 강경파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32년 동안 수아라트 철권 통치 하에서 억눌려 있던 이슬람 세력이 점차 정치 세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세속주의 전통이 강한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강경파는 최근까지 비주류를 면치 못했으나 이번 아옥의 신성 모독 논란을 계기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또한 인구의 1%에 불과하면서도 경제권을 장악한 중국계 기독교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거부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조코이 대통령과 아옥 주지사를 필두로 한 신진개혁 세력의 대두에 위기감을 느낀 기성 정치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신진개혁 세력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견제로 보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은 종교 모욕 문제로 불거진 이번 시위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며 시위대 배후 세력이 신성 모독을 빌미로 조코이 대통령에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유도요네 전 대통령의 아들 아구스 후보 측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슬람 정당 및 단체를 이용하여 반아옥 시위를 조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계에서 자카르타 주지사가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력 정치인이 되려면 보통 군부 출신이거나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풍토에서 정치적 자산이 일천한 조코이 대통령이 솔로 시장과 자카르타 주지사라는 짧은 정치 경험으로 대통령이 되며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통령으로 가는 전철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 다음 주 예정된 주지사 선거는 2019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혹은 대리전처럼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는 아옥 주지사, 아구스 후보, 그리고 아니스 전 교육부 장관 등 3명이 출마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투쟁당은 골카르당, 하누라당, 나스템당과 연합하여 현 자카르타 주지사인 아옥 후보를 선정했고 유도요네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국민수권당, 국민각성당, 연합개발당과 연합하여 유도요네의 장남이자 전직 육군 장교였던 아구스를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연합에 속한 뿌라보가 이끄는 그린드라당과 번영정의당은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아니스를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옥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예상 밖의 인물로서 이들의 지명은 자카르타 주지사보다는 2019년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조코이 대통령에게도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 아옥 주지사가 낙마해서 대권 도전의 디딤돌인 자카르타 주지사직을 야권에 빼앗길 경우 2019년 재선에 도전하려는 조코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초
60%에 육박했던 아욱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 20%까지 추락했지만 현재는 30%대 후반으로 회복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아구스 후보와 아니스 전 장관의 지지율은 각각 2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소셜미디어와 신성 모독법을 무기 삼아 반대파를 공격하는 행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집권 투쟁민주당 총재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 역시 신성 모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는데요. 고발장을 낸 인물은 강경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 수호전선의 전직 간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투쟁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내세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신성모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실제 입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강경파의 정치적 공세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무슬림 강경파들은 아욱 주지사의 정치적 동반자인 조코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전국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이런 행태를 비판하면서 아욱 주지사의 재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무슬림 강경파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온건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향후 나가야 할 민주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2016년 GDP 성장률은 5.02%로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2015년의 4.8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했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적인 수준이라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 및 언론들은 작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not good but not bad, 즉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5.2% 경제 성장을 자신화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4분기에 다시 5%로 목표를 수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BI가 물가 안정과 루피아 가치 하락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수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성장률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BI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수혈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인도네시아의 높은 GDP 성장률을 주도했던 자원가격의 고공행진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중국 경제 침체가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4분기 성장률은 3분기 대비 저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7년간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4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로 연말에 공공지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 부진은 정부가 공공지출을 3분기까지 조기 집행함에 따라 연말에는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인니 정부는 정부 재정 적자를 우려하여 4분기에 공공지출을 줄이며 연초 계획보다 168억 불을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외국 자본의 유출 또한 4분기 실적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연말부터 촉발된 종교 갈등도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작년 1인당 GDP는 2015년 3,374달러에서 작년 3,605달러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의 개선은
내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원가격 반등과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올해 인니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키워드로 보이는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4분기 대인니 투자액은 10억 7,500만 달러로 2015년 동기 대비 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투자 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니 투자국 순위 10위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5년 투자 금액 또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으나 불과 3년 만에 분기 기준 2위로 올라서며 부동의 1위인 싱가포르조차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작년 투자액 22억 5천만 달러로 4위를 기록한 홍콩의 경우 투자 대부분이 홍콩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의 인니 투자 규모는 통계 수치보다 더욱 클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 조정청인 백카페엠의 관계자 또한 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많이 투자하지만 중국의 투자 확대 속도를 보면 싱가포르를 추월해 인도네시아 투자에서 선두에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작년 4, 4분기 전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인 9억 270만 달러를 투자하며 2016년 전체 대인니 투자액이 54억 달러에 이르는 등 중국의 26억 7천만 달러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중국, 일본 양국의 대인니 투자액 급증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코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 촉진에 기인합니다. 조코이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인프라 건설에 외국 기업을 적극 끌어들이는 등 해외 자금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를 줄타기하며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 금액은 지난 2013년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을 두고 벌이는 중국, 일본 양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한국이 포함된 3파전으로 반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과 같은 물질 만능의 시대,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떠오르는 시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 사업 걱정, 가족 걱정에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